먼저 첫 주제는 민주당 얘기인데요. 우상호의 탈수박으로 잡았습니다. 여름엔 수박이죠. 근데 요즘 정치권에서 수박 논쟁이 거셉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죠. 계파 갈등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특히 수박 얘기하지 마라. 탈수박 이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당의 대표를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한테도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몸을 아니니까 이 특정 과일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특정 과일, 이 수박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비하하는 발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수박 자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수박에 빗대서 다른 쪽 계파를 비난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정도 비난을 견디지 못하면 의원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당원들이 비난하면 왜 비난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했고요. 오늘 다른 분 한 분은 그럼 호박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겠습니다. 자, 수박 용어 쓰지 말자? 아니다, 감수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먼저 장철민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부담되시면 윤희석 전 대변인부터. 부담되지는 않고요. 저도 수박이라는 문자를 좀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일종의 혐오 표현에서 우리가 그 벗어나자.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이런 혐오와 조롱의 언어들이 너무나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상대당이나 아니면 다른 대상으로도 이런 어떤 혐오 정치를 극복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를 당내 구성원, 당 우리끼리도 이런 종류의 이제 이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극복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비판은 충분히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런 혐오 표현을 극복하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수박 쓰지 말아라 뭐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자꾸 수박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상호 저 비대위원장이 말씀을 하실 때 수박이라는 단어를 아예 말씀 안 하시고 그런 단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근택 대변인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분 참 세요. 비난을 이 정도 비난 못 견디면 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왜 비난하는지 비난하는 이유를 뭐 생각해 봐라는데 이 얘기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롱과 멸시의 단어가 이제 됐고 또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편을 갈라치는 그런 단어로서의 수박이니까 이제 쓰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안 되게 하려는 어떤 작업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을만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 말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통상은 이제 지지자들이 이른바 이제 팬덤 정치의 열혈 지지자들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을 가리켜서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시작은 단언컨대 정치인들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 당 내건 혹은 당 밖에 이 정치적 경쟁 자국은 상대를 규정하는 게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보면은 적과 내통하는 그런 존재로 규정하는 게 가장 쉬운 정치거든요. 가장 그리고 극단적인 이제 선긋기가 가능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이제 지난 대선 경선을 계기로 이런 식의 문화랄까 풍토랄까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런 점을 좀 경계한 거고 팬덤 정치가 어디에나 있죠. 그럼 어느 당에든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도를 넘어서서 극단화되고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마저도 동조화되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 강하게 저는 경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당내에서도 이른바 그 계파가 다른 혹은 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의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향해서 당내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좌표찍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연한 지금 민주당 내부의 어떤 문화고 풍토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또 그 어떤 이 당의 쇄신도 불가능하다. 이런 강한 경고를 한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말로만 경고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냥 뭐 말로 그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정말 우상호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예.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대상으로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한다고 그게 뭐 안 써지겠습니까? 뭐 당장 그것이 두려운 정치인들은 안 쓸 수가 있겠지만은 지지자들은 앞으로 두고 계속 수박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붙었던 시절에 서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서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서로는 약속을 했지만 지지자들은 절대 네거티브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를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국민의힘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위원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수박 쓰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써질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전까지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상정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엄청난 공격과 뭐 멸시를 퍼붓다가 사실은 그것이 국민의힘을 향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내부의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 편 내에 다른 사람들에게 향할 때는 민주당에서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멈춘다고 하는 건데 우상호 위원장도 여기서 지금 수박 단어 쓰지 마라 하고 이재명 의원 역시도 더 이상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게 이런 팬덤 정치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실컷 민주당의 지지층을 올릴 때 선거 때는 충분히 이 팬덤을 다 활용하다가 이제 덜컥 겁이 나니까 그만합시다 하는 게 지지자들한테 먹히겠냐 이 말입니다. 절대 안 먹힌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수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을 아마 잠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뭐 확인 안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인 정봉주 전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 나와서 수박이라는 용어를 내가 처음 썼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랑인가요? 자랑처럼 네. 한 달 전쯤에 얘기를 한 바는 그게 자랑인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있습니다. 일단 근데 뭐 그런 게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수박이 당의 정체성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적과 내통한 사람, 정체성이 맞지 않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좀 애매할 때 너 수박하냐 하고 낙인 씌우는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 내에 사실은 힘이 셌던 용어였고 그만큼 반발도 심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수박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뭔가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뭔가 공격적인 조치로서 이게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내 민주주의 자체가 발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생각에 대한 그 포용성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혐오 정치나 이런 어떤 편가르기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은 오히려 더 좋게 발전시킬 거냐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라서 이게 단순하게 뭐 무슨 뭐 징계를 한다던가 이런 종류의 조치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상대나 아니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치의 언어 자체를 순화하는 노력들을 조금 함께 해야 이게 해결이 되든 말든 하지 이게 예. 뭐 단순한 조치로 해결될 사안 같으면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이전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뭐 쓰는 거를 조금 뭐 자제할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이재명 의원이 개딸들 그 어떤 비난 관련해서 이재명의 지지자 이름으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신 거를 예.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비슷한 맥락인데 수박 자체에 대해서 물론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세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더 세게 얘기해야 돼요. 이재명 의원 발언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내 이름 이재명 지지자 이름으로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신 걸 딱 들으니까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름으로는 하지 마. 뭐 이런 거. 내 이름으로는 네, 그렇게 해석이 될 만큼 충분히 단어가 좀 그런데 이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혐오 정치에 대해서 그런 민주당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뭔가 자기 반성조의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와주고 이러면 좀 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수박 이제 안 되겠어 이제 수박 단어 쓰지 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이름으로는 이재명 지지자 이름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니까 표면으로만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성 지지층이
물론 당 바깥에도 마찬가지지만 당 내부적으로도 서로 맞지 않다. 또는 이분이 개혁의 걸림돌이다라는 데서 강하게 비난, 조롱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가해라고 하기는 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이 최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의원 사무실에 강성 지지층의 비방 팩스가 쏟아졌다면서 복합기가 고장났다. 문서를 출력할 수가 없었다. 저주의 내용을 담은 시커먼 문서들이 지방선거 기간 내내 사무실 팩스로 날아든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을 겪으면서 이른바 친낙, 친명 갈등이 컸는데 친낙 쪽에 이런 비방 팩스가 왔다는데 시커먼 문서란 건 그거죠. 검은색으로 한 걸 팩스로 보내면 이걸 출력하느라고 잉크가 빨리 닳아서 없어진다. 뭐 이런 걸로 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일들이 많자 뭐 당내 쓴소리를 자주 하는 분이죠. 이상민 의원은 아예 개파 모임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개파가 찌들어 있는 개파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예. 뭐 민평련, 또 민주주의 4.0, 더 좋은 미래, 철험회 뭐 이런 등등이 여러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파로 작용을 하는데 마치 공부 모임하는 것처럼 둔갑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은 개파 모임이거든요. 어허. 이건 해체 선언을 해야죠. 그래요? 오래 했던 뭐 짧게 했던 지금 한 2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체해야죠. 예, 철험에도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뭐 정세균 의원이랄지 이낙연 의원이 모임을 해체한다라고 했었는데 다른 모임도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물론 이제 모든 모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뭔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예.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뭔가 이제 동일한 아젠다를 추구한다든지 몇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 목표 지점을 함께 한다든지 이제 그런 취지들은 있는데 이게 약간 오래되면 그런 취지들이 약간 희석되고 실제로는 약간 권력 투쟁의 모임처럼 변화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어떤 의원들의 모임 자체가 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지금 이 모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런 거를 발전시키는 그런 생산적인 경쟁을 지금 하고 있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 정체성을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약간 의원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이런 진짜 이 공부 모임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임의 재편들은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데 대해서 의원들도 상당수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전당대회를 거치거나 뭐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재편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정치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예. 뭐 의원들이 뭐 혼자만 뭘 하겠다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로 생산적인 경쟁으로 만들려는 시도 그런 종류의 노력들은 또 한 차원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동의하고요. 근데 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정당이든지 이게 정견을 같이 하거나 혹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혹은 친속관계에 따른 여러 모임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개파로 불리기도 하고 뭐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저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전부 정치의 동력인데 그런 거 전부를 없애면 뭐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시키는 것만 하고 당대표가 시키는 것만 의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극단화돼서 뭔가 생산적이고 건전한 어떤 이 정책 노선 혹은 뭐 정견에 따른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앞서 이제 팬덤 정치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당내에서 지나치게 소모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혹은 이게 전체 대의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개파 모임이 됐든 의견 그룹이 됐든 일종의 지금 민주당 내부에 각성이 필요한 거지 이걸 뭐 해체하면 또 안 만들겠습니까? 또 만들어요. 사실- 때문에 이걸 뭐 지금 해체한다 그래서 당장 그때뿐이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또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50년대 이후에 모임은 계속 있어 오긴 한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럼요. 예.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난 2번, 뭐 길게 보면 3번이죠. 3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당내 구성원들이 일정한 공감대 내지는 합의 이런 걸 이루는 게 핵심이지 저걸 해체하고 말고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명칭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 뭐 카카오톡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것도 모임 해체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우린 모임 해체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사실 지금 뭐 아까 이상민 의원이 뭐 민주주의 4.0 또 뭐 민평련 그다음에 철험회까지 여러 소위 말하는 개파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적어도 이 수박 논쟁과 관련된 가장 핵심에 있는 그 모임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철험회인 건데 저는 이 철험회에서만 적어도 집중을 해서 보자 그러면 해체 여부는 정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개는 모임이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그러니까 성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의 성격에 맞게 개인들이 조금씩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철험회라는 존재를 국민들이 알기 이전부터 철험회 소속 의원들의 개개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최강우 의원, 김남국 의원, 민영배 의원. 다들 한 성격씩 하시는,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들이 모여서 철험회라는 성격을 규정한 거지 철험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이들이 거기에 맞춰간 건 아니거든요. 예.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개인이 훨씬 더 부각되는 사람이고 이들이 마침 모여 있어서 그것을 철험회라고 부르니까 철험회가 굉장히 뭔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강성이 모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개개인들이 다 이런 강성이었고 뭐 문제된 발언들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모임 자체가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의원들이 몇 면이 남아있는 한 철험회 해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철험의 해체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기쁨과 보람을 주기 때문에 그만 얘기해. 절대 그 철험의 해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윤희석 이 철험회를 지금 방어하잖아요. 윤희석 대변인님이 그런 거 응원합니다. 알려주지 마. 젊어서 들켰다 뭐 이런 거죠. 젊어가지고 들켰다라는 입장이고. 예. 좀 사실 뭐 천엄회 때문에 중도표를 잃었다는 지적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많았는데 어차피 안 없어지니까 계속해라라는 김재섭 비대위원의 얘기가 있었고요. 예, 윤희석 대변인님. 근데 뭐 철험회도 철험회인데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0개 넘는다고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뭐 과거에 굵직한 정치 활동 하셨던 분들을 연원으로 해서 뭐 민평련부터 시작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상은 그 개파 때문에 있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5년 전 대선 경선 과정부터 시작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가졌던 독특한 캐릭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방 정치로부터 시작된 중앙 정치와는 다른 그런 뿌리를 갖고 나온 굵직한 정치인, 그를 따른 지지자의 또 이질적 성격, 이것과 국회를 중심으로 쭉 활동해왔던 소위 말하는 주류 후보를 따르는 분들, 이 갈등이 5년 뒤까지 쭉 이어져서 터진 거라고 저는 봐요. 제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계파 갈등보다는 골이 상당히 깊고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진압할 만한, 이걸 해소할 만한 그 당에 중재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존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앞날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이제 야당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당일 때는 어쨌든 권력이 굉장히 크고 권력이 크다 보면 그 내부에 잦은 어쨌든 분쟁이나 혹은 여러 이해관계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정부 권력을 잃었고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여당 시절과는 당내 어떤 문화나 풍토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계기는 저는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이제 친문이 여러 갈래로 분화가 됐는데 그 중에는 지금 뭐 친명이 된 분들도 있고 친낙이 된 분들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지만 이른바 이제 지난 대선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수박 이런 얘기를 하는 친명계의 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과거에 그분들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예. 과거에 그분들의 행태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양념 이른바 논란이자 양념 이른바 양념 논란이지 문자 않습니까? 폭탄에 대해서 문자 폭탄이 그렇게 가니까 다른 경쟁 후보들한테 문재인 당시 후보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건 민주주의의 양념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이거는 특정 계파의 문제 혹은 특정 정치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어쨌든 2017년도 탄핵 이후에 의회에서든 행정부에서든 뭐 지방에서든 큰 권력을 가졌던 민주당 내부의 전반적인 어떤 문화나 이 풍토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될 문제지 누가 누구를 비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전 같은 계파 그 갈등이나 양상과는 많이 변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계파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오다가 통하는 그룹인 거거든요. 원내대표 누구 찍어? 뭐 이번 전당대회 누구 해?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하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뭐 민평련이든 민주주의 4.0이든 이런 종류의 의원 모임 같은 경우에는
뭐 해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진짜로 이 권력을 획득해야 되는, 특히나 당내 권력을 획득해야 되는 결사체로서의 개파는 저는 없다. 지금은 없다. 근데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의원 모임들도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책 어젠다가 됐든 비전의 공동체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냐?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민주주의 4.0이든 평령이든 그게 그런 어떤 비전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예전 같으면 뭐 친문이면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어떤 이런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의 그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약간 흐릿해지면서 이 경쟁 자체가 단순한 어떤 권력 투쟁만 외부에 비춰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큰 어떻게 보면 문제이고,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어떤 예. 반성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더 정책적인 비전과 어떻게 이 국민들 속에서 정치를 더 잘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이게 의원 그룹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다양한 근데 오히려 아젠다에 대해서 그런 논의할 수 어떤, 있는 네, 창구가 되는데 비전과 그게 정책의 실종됐다는 생산성이 말씀이시죠.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그것만 극복한다면 오히려 이런 어떤 의원들의 모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반성하고 처음에는 검찰 개혁을 처음에 모토로 내걸었던 모임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민주당 내 가장 강성의 스피커를 하는 모임으로 변질이 된 바였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초선 5인으로서 당내 개혁을 얘기했던 독수리 오영재의 한 명, 레드를 맡고 있었네요. 블루. 그랬나요? 개혁적인 목소리를 맡고 있었던 목소리셨어요? 저희가 독수리 오영재로 나눴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초선 오적. 제가 적자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초선 오적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당내 개혁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예. 고생 기억납니다. 많이 하시고. 예. 예. 기억납니다. 아니 근데 고생 그때 정말 많이 오히려 하시고. 거꾸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이거를 예전에 천신정처럼 정치적인 결사체로 만들어내지 않느냐. 오히려 이거 꼭 거꾸로인 거죠. 오히려 왜 개파 안 만드냐는 얘기를 오히려 저희는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3명이어야죠, 3명. 5 5명 명이. 길잖아. 장정, 김 뭐 근데 이렇게 지금도 오히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7, 80년대생이든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함께 꿈꾸고 새로운 정치적인 태도, 뭐 방금 얘기한 아까 수박 논쟁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탈 정치 혐오를 어떤 바탕으로 하는 이 의원 그룹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오히려 또 좀 생산적인 방향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보궐선거 민주당의 참패 이후에 장철민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내놨던 목소리가 그때는 이제 여러 문자 폭탄에 휘말려서 약간 수그러들었지만 지금 사실 그때 제시한 아젠다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철민이 옳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저희 패널의 요소가 아니라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예전부터 이제 일단 오랫동안 80년대부터 DJ의 그 힘 안에 있었잖아요. 쭉 있다가 2002년에 이제 그 권력이 친노로 넘어가면서 구 민주계와 친노가 같이 동거 생활을 하다가 친문으로 넘어서 28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갈라지게 되고 지금 이제 친문이 이후에 지금 권력의 큰 흐름이 마땅한 핵심 권력이 안 보이는, 그래서 거대 권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조류상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예. 과거에 이제 친노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안희정 지금은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전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패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친노는 정치인들도 그랬고 혹은 지지자들도 일정한 자기 성찰의 힘이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정치권 너나 없이 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의 그 강성 지지층, 사실은 강성 지지층이 견고하게 있다는 것은 정치에서 굉장히 큰 자원이고 동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강성 지지층 그리고 강성 지지층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정치인들에게서 특히 이번 대선 지선 패배 이후에 과거 친노가 보였던 그런 자기 성찰의 면모 같은 걸 볼 수 있느냐. 그런 게 지금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갖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60년 된 정당인데 오랜 기간 야당을 했고 또 정권을 잡았다 뺏기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보면 굉장히 잘할 때는 일정의 균형 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자기 성찰이 있을 때 굉장히 야당 역할을 잘하면서 정권을 찾아오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안팎에 민주당을 염려하는 분들 같은 예. 경우에 그런 게 지금 민주당에 있느냐 이런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를 쭉 했는데요. 잠깐 이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썰전 라이브는 유튜브 댓글을
저희가 달아주시는 분들 중 여러 개를 소개하고 그중 2개를 임으로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약 5, 6분 뒤에 다시 댓글 선정을 하겠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면 그 시간에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화 상품권입니까? 예, 영화 상품권 아까 계속. 무슨 수박 주스라 그러지 않았어요? 수박 주스가 상할 수가 있어요. 네, 영화 상품권으로 배송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단어 쓰지 마세요. 제가 그 방송 전에 수박 주스를 말씀드린 건 저기 댓글 상품이 아니고 네. 여기 우리 패널 분들께 저희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 문자 폭탄 맞습니다. 잘못된.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당대 룰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원래 변경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했다가 어제 간담회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들의 비율과 당원의 비율이 가령 1대 30, 1대 40 이 정도였던 것이 지금 1대 80, 1대 9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원들의 구성 그 의견 반영 비율이 너무 작지 않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전당대 룰이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대의원의 비율이 권리당원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건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장철민 의원님은 일단 민주당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심 당심 그러니까 5대5.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뭐 늘 전당대회 때마다 전준위 전당대회 예.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 이제 당원당규 분과를 만들어서 실제로 당원당규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 가장 크게 논의할 때가 전당대회 때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룰을 당연히 고민하고 토론하는 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지금 가장 반성해야 될 지점이 뭐냐라고 하면 일종의 이 민심과 당심의 균형을 회복하고 뭔가 예. 다시 조화로움을 되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룰 변경이라고 하면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예. 또 그 내부 안에서 이 대의원과 당원 사이에 이런 어떤 그 비율을 조정한다던가 이런 거는 당연히 토론이 가능한 영역이죠. 근데 더 큰 핵심은 어쨌거나 우리가 민심을 더 이 반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룰 변경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서 세부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룰은 민심 반영이 10%밖에 안 되기 굉장히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사실은 중도의 표심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네.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예.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달 정도가 남아 있으면 절차상으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있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비대위원회에서 이것을 바꿀 의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민주당 내 여론이 이만큼 형성이 될 수 있느냐? 내지는 강성 지지층 특히 뭐 대의원과 권리당원 중심으로 이것을 비대위원회가 설득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가 문제인 거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늘릴 수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본선에 이런 9대1의 압도적인 구도가 그 본선까지 못 바꾼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선, 그러니까 컷오프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후보자들이 여럿 나오게 되면 컷오프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5대5로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지도부 의지가 담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9대1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이 룰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민주당의 그 문제점을 단 한 발자국도 고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비율 조정한다고 해서 일반 여론조사가 10%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이 바로 룰 세팅부터 시작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민심, 뭐 당심 그 조정이야. 저희도 7대 3이에요. 당심이 더 많아요. 예. 그럼 뭐 5대 5로 하든 7대 3으로 하든 이건 당 대표로 뽑는 거기 때문에 당심을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7대 3으로 저희는 하고 대통령 후보는 5대 5로 5대 5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대의원 16,000명이 45%를 가져가고 권리당원 80만 명이 40%밖에 못 가져가니까 대의원 한 명이 한 권리당원 한 50배 정도 뭐 그 정도 되죠. 뭐 어제 계산해 우상호 보면. 의원은 90배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더 들어왔으니까 예, 그렇겠죠. 예. 당원이. 요거부터 얘기해야죠. 예, 이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봐요. 뭐 9대 1이든 뭐 9.5대 0.5든 그것보다도 이게 저는 왜 가중치를 이만큼 두느냐. 장철민 의원님은 이제 그것보다는 일반 여론조사가 먼저다고 하는데 민심이
많이 더 가야 돼. 이게 더 먼저다라고 지금 아 그러세요? 뭐 당내 그게- 싸움을 지금 그건 아닌데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룰 세팅이 옛날에 됐었는지 대의원들이 아무래도 대의원은 예전에는 친문 쪽이 권리당원이 많죠.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저도- 이제 아. 세팅될 때는 권리당원이 그런 나중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대의원을 늘리면 실제로 되잖아요. 요 가중치 문제가 생긴 거고 예전에 대의원 수는 거의 고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대의원은 아무래도 친문 쪽이 많죠. 이게 아무래도 친문이 많다 이런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세지 않냐라는 건데 실제 근데 또 투표 경향에서 그렇게 나타나냐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긴 해요. 저도 윤희석 대변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당원과 시민의 비중을 얼마로 할 건지는 당내 토론을 통해서 정하면 되는데 지금 이 대의원과 당원 사이의 이 현격한 이 표의 등가성의 차이는 전근대적이에요. 다 같은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90표의 값을 갖고 누구는 한 표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현대적인 민주정당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룰을 저는 갖고 있는 거라고 보고 과거에 국민의힘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그 대의원 제도를 없앤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14년, 15년 이 무렵에 없앤 걸로 알고 그 전에 있는데 2대 3대 3대 2. 예, 어쨌든 없앴잖아요. 2, 3, 3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원은 다 똑같은 한 표,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이 국민 여론조사를 거기에 뭐 70% 혹은 50%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이 공천 룰을 좀 민주적으로 이 선거 경선 룰을 좀 민주적으로 개편을 하려면 일단 이 같은 당원 간에 현격한 이 표의 등가성의 차이는 이건 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잠깐 저희가 이제 썰픽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댓글 시청자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벗고 예, 죄송합니다. 민심 전 캡틴 실버님 민심 9 당심 일로 하자. 아 그리고 이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대만 땡님 민주당은 서로에게 수박이라 하지 말고 박수 칠 수 있는 당이 되어야 한다. 될 수 있네요. 뜻이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보낸 것도 제가 잠시 또 이렇게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다시 안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박이 뭔 죄냐? 이수땡님 무조건 남탓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수박이 수모를 당하네요. 수박 농사 짓는 농민들 참나 답답하겠네요.라고 해주셨고요. 예, 김혜주님 수박도 반성하고 모두 반성을. 가끔님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인데 수박 사기 꺼려지잖아 라고 얘기도 하셨고요. 제가 또 아까 본 게 덥다님 이거 좀 더운데요. 요즘 썰전 라이브가 대세입니다. 사회자님은 진행 잘하시고 패널분들도 입담도 구수하고 한국 정치가 썰전처럼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상품권 고지를 한 뒤 약 1분 정도 올라온 댓글입니다. 이분이 충분히 의도를 가지신 걸로 보아서 저희가 순진하게 또 의도에 넘어가셔야 되니까. 아니 그래도 그분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박원석 의원님의 말을 듣고 이분에게 영화 상품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이거 순전히 운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또 앞서 말씀하신 그대만 땡님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민주당은 서로에게 수박이라 하지 말고 박수 칠 수 있는 당이 돼야 한다. 이 두 분께 네. 저희가 박수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박수도 한번 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영화 상품권. 네, 제가 구체적인 내용 상품 모르는데 팝콘이 같이 들어가 있는 영화 상품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갈릭으로. 그게 네. 그게 2장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하고요.